안녕하세요. 꼬알여사입니다. 오늘은 건강 염려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요. 너무 잘 아는 것도 병이라고 건강의학 정보를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는 건강 염려증이 만연해지고 있는 듯해요. 저만 해도 소화가 며칠 잘 안 되면 혹시 위암이 아닐까? 가슴이 좀 찌릿찌릿하고 뻐근하다 싶으면 이거 유방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특히 주변에 누군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날은 훨씬 더해요. 참 이상하지요? 소화가 안 되면 위험인가? 그걸 의심해야 되는데 이제는 덜컥 암부터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전문가들은 건강 염려증이 생기는 사람은 특히 건강 염려증이 많이 생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 염려증 그 위험군이 있는 거죠.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 쉬운 사람의 특징으로는 신체 감각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 보면은 남들은 멀쩡한데 그거를 되게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두 번째는 고통에 대한 역치가 매우 낮은 사람. 역치라는 것은 어떤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요 정도의 그런 통증은 별로 아프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거를 굉장히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통증도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뭐 너무 몸이 아프다, 쑤시다 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우울증이나 강박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렸을 때 심한 병을 앓았거나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건강을 잃는 거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50대의 건강 염려증 환자가 가장 많이 생기는데 그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덕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0대는 노화로 인한 건강 이상 신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며 주변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50대는 본격적으로 노화가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가 보통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많이 이제 노안이 생기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는 등 그런 거를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런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게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진영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 염려증 환자는 의사를 의심하는데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의사 한 명을 정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조금씩 신뢰가 생기고 치료 순응도도 높아진다. 보통 보면은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한 군데만 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걸 또 믿지 않고 또 검사를 하고 또 다른 검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염려증에 어떤 특징들이 있나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병원을 가기 전부터 자신에게 질환이 있다고 굳게 믿고 건강 정보를 지나칠 정도로 찾아본다. 보통 보면 이런 사람들은 가기 전부터 인터넷 검색을 하고 책을 보고 신문을 찾아보고 엄청 그렇게 찾아봐서 이미 자기한테는 어떤 질환이 있다. 다 진단 내린 상태에서 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거의 자기가 진단 내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 진단을 받는데도 비슷한 검사를 계속해서 받는다. 보면 이런 분들은 이제 닥터 쇼핑, 의료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군데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별로 뭐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오진이 아닐까? 잘못한 게 아닐까? 믿지를 않는 거죠. 좋아해야 되는데 약간의 실망? 그러면서 또 다른 병원을 가서 또 비슷한 검사를 또 해보고. 근데 거기서 또 괜찮다고 나와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픈데 이게 뭐지? 그럼 또 다른 데를 또 가는 거죠.
근데 3번 이상 병원을 옮긴다면 건강염려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건강기능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한다. 이제 이게 양배추즙이 속이 쓰린데 좋다. 그럼 또 그걸 먹고, 또 뭐에 좋다. 그럼 그걸 먹고. 정말 어떤 분은 보면 밥보다도 건강식품 드시는 게 더 많이 드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드시느라고 물을 몇 컵씩 드시니까 저것 때문에 밥을 먹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거는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식 기능식품도 너무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염려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활 중에서 이제 습관들을 바꿈으로써 건강염려증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첫째, 커피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피한다. 카페인은 정신을 각성 상태로 만들어서 불안, 초조를 더 느끼게 한다. 카페인이 일시적으로는 반짝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점점 더 사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보다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카모마일 차나 국화차 이런 거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자신의 신체 증상을 인터넷에 자꾸만 검색해보는 행동은 좋지 않다. 자신의 증상에 집착을 해서 건강염려증이 악화될 수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이 병이 아닐까 생각해서 검색해 보다 보면 정말 내 모든 증상이 그거랑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계속 그거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집착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자꾸만 검색해 보는 행동은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취미생활이나 운동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과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미생활이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또 오래 하다 보면 그때부터 또 이제 잡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여유를 주지 않도록 짧은 시간 자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틈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염려증 이거 별거 아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진짜 그렇게 이 안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취미생활, 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꼬알여사였는데요. 오늘도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또 좋은 이야기 들어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